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쌤의 알기 쉬운 수학교실 덩어리쌤입니다. 초등수학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중학교 가자.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여러 가지 도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평면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 초등학교 전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수학에 나왔던 모든 평면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각각 그 도형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선분, 반직선,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두 점을 여기 있는 이런 두 점을 곧게 이은 선분. 그러니까 두 점을 이을 때 이렇게 곡선으로 이으면은 선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선분 기역 니은, 이렇게 선분 기역 니은을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직선은 우리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을 반직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점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점을 넘어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기역 니은을 또는 여기서 이제 니은에서 시작해서 기역을 지나는 반직선은 반직선 니은 기역.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기역 니은 또는 니은 기역,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 반직선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반직선 기역 니은은 기역이 여기 있고, 기역은 끝이 나 있는 점이고, 니은을 통과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서 시작해서 니은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직선 니은 기역은 이렇게잖아요. 그죠? 또 이제 니은 기역이 있으면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선분은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이 이게 똑같은 선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반직선에 있어서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기역 니은, 점 니은 디귿, 니은 기역,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조금 선생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반직선, 우리 반직선이 교과서에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반직선을 이때만 가르친 것 같고, 다른 교과서에서 반직선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 챙겨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곧은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과 직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한다.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 반직선을 여기서 배웠네요. 그죠? 그래서 반직선은 니은 기역, 그리고 반직선 니은 디귿, 이렇게 반직선이 여기서 나오고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의 각을 우리가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하고, 이때 점 니은을 우리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반직선 니은 기역과 그리고 반직선 니은 디귿을 우리 각의 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변을 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귿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 종이를 우리 종이를 이렇게 이런 종이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었을 때 여기에 이 생기는 이 각을 우리가 직각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직각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낼 때 꼭지점 니은에 이런 표시를 합니다. 직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 각이 직각인, 이제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직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직각 삼각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 직각 삼각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각 모두가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고요.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직사각형들은 모두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도 오고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도 오고 그 중에서 이런 많은 이 직사각형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런 정사각형들도 온단 말이에요. 직사각형 모여라 할 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직사각형 모였습니까? 그러면 정사각형들만 또 따로 한번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면 정사각형들은 여기에 이제 또 따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기 이 점을 이렇게 왼손으로 여기를 가운데 점을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빙 둘러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건데 이게 이 그림의 이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이제 다 똑같은 거리예요. 그죠? 이렇게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있네요. 그죠?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의 한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만큼의 이 선을 계속 이렇게 둘러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원을 그릴 때는 누름못이 꽂혔던 점 이응을 우리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 이응과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원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 이응을 지날 때 그러니까 원 위의 어떤 두 점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거는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의 원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이 동그라미, 이 원에서 원의 중심은 여기 가운데겠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서 어디에서 이 중심과 이으면 이게 바로 우리 반지름이죠. 그 다음 지름은 어때요? 이 점과 반대편에 있는 점인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을 통과한 이런 직선을 우리가 지름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시계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 바늘이 꽂혀 있는 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고 이 테두리가 원 위에 있는 원이죠. 그죠? 여기에 있는 원 위의 한 점에서 중심까지는 반지름 그리고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끝까지 가면 지름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원 안의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선분 중에서 가장 긴 거. 여러분들 딱 봐도, 그죠? 여기서부터 점점 길어지다가, 점점 짧아지다가, 여기 이제 다시 잘 짧아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이 8번, 이 선분이 가장 길어요. 표시를 해보니까 어디를 지나나요? 네, 맞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이 가장 긴 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양 그대로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죠? 어떤 특징 있죠? 네, 맞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성분이 가장 길까라고 한다면 기억, 원의 중심을 지나는 니은, 성분, 기억, 니은은 원 안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성분이야. 아, 맞아. 이 성분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원을 둘로 똑같이 반원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성분을 원의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름이라고 해.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지름,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각도라고, 각은 여러분 어떤 한 점에서 반직선 요 두 개, 그죠? 반직선 두 개가 이루는 이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요. 이 도형의 크기를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각을 똑같이 90개로 나눈 하나를 우리가 1도라고 하고요. 1도를 우리가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점을 찍어줘도 되지만 사실 이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직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90도입니다. 각도기의 눈금 70과 110 중 어느 것을 읽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각도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각도는 뭐 이런 90도, 그리고 뭐 180도 이런 각도인데 여기서는 이 90도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90도보다 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더라면 110도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90도보다 작은 각도 얼마죠? 네, 맞습니다. 70도로 해야 되겠네요. 각도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한 점이 여기에 각도기 가운데에 딱 있는지, 그리고 반직선이 여기에 이제 딱 맞게 있는지를 똑같이 이제 잘 맞춰서 해놔야지 이제 정확한 각도를 잴 수 있겠죠. 그죠? 자,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90도 각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제 반직선 선분을 한번 이렇게 변을 하나 그리고요. 니은과 변, 니은, 디귿. 그리고 그 다음에 변, 니은, 디귿에서 90도, 변, 니은, 디귿에서 90도 되는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로 니은과 기역을 이렇게 이어줘서 변, 기역, 니은을 완성하면 여기 각도가 어때요? 네, 직각이죠. 그죠? 사실 그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넘어가 버렸네요. 삼각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삼각자 하나와 그리고 뭐 이런 삼각자 하나.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죠. 이런 삼각자나 아니면 자 하나와 이런 직각 삼각형 자를 하나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바로 직각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각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도가 0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고요.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합니다. 각을 보고 예각과 둔각. 자, 우리가 용어가 나오네요. 예각 그리고 둔각인데요. 예각. 예자가 어떤 예자가 떠오르나요? 네, 예리하다 할 때 예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둔하다. 둔하다 맞나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예리한 각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각 그리고 90도보다 크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90도보다 큰 각이니까 우리가 둔각 그리고 예각, 둔각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각도인데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합, 내각 안에 있는 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각이란 말을 안 배우나요? 안 배우는 것 같네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린 삼각형을 이용하여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봅시다. 삼각형 안에 있는 이 세 모든 각의 합을 구하면 항상 우리 몇 도죠? 네, 180도라는 거. 그 다음에 사각형은 내각 이제 어떤 사각형이든 간에 이런 각도를 다 모아서 붙이면 어때요? 네, 360도라는 그런 내용을 활동을 통해서 알아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실제로 아무 삼각형이나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보면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되더라. 그리고 사각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각끼리 모아서 보면 360도가 되더라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용어가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 여기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다른 직선에 대한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이 있으면 자, 직선, 기역, 니은은 직선, 디귿, 리을의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네, 수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수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수선 그리는 방법이죠. 삼각자를 이용해서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을 그려보자. 맞아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자를 댄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 바로 이제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직각이기 때문이죠. 아까처럼 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쭉 이어도 여기가 각도기로 90도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점을 찍었기 때문에 수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인데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원래 한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삼각자를 대가지고 이런 직선 하나 그리고요. 수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자를 조금 내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또 수선을 하나 또 그렸어요. 자, 수선 A와 수선 B는 서로 절대 계속 나아가더라도 만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행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직선 A와 직선 B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우리가 평행선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재든 간에 다 똑같겠죠. 그죠?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런 말도 갑자기 들으면 뭐지?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자 두 개를 놓은 후에 삼각자를 고정하고 다른 삼각자를 움직여서 평행선을 만든다. 이게 바로 이제 평행선 그리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각자를 이렇게 대보고 여기 이렇게 하나 수선 긋고 그 다음에 삼각자를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또 수선을 그리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한다. 여기는 삼각자를 사용하여 점 기역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대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삼각자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긋고 또 삼각자를 이동해 가지고 또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아, 그게 아니네요. 저 요거 하나만 그리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그릴 수 있겠더라. 자,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사각형에 어떤 사각형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한 쌍이라도 되고 두 쌍이라도 된다, 두 쌍이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사다리꼴입니까? 자, 우리 이런 도형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평행사변형도 사실은 사다리꼴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 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다리꼴을 찾아보세요.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평행한 변을 찾으면 돼요. 자, 평행하죠? 사다리꼴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맞죠? 그 다음 여기 이게 평행사변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찾은 도형이 사다리꼴인 이유는 사다리꼴 뜻이 바로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쌍, 그리고 여기 두 쌍. 한 쌍, 두 쌍. 한 쌍, 두 쌍. 그러고 보니까 이 도형은 뭐죠? 아, 여러분, 마름모네요. 마름모. 마름모 중에서도,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우리 다 마름모. 이것도 마름모도 평행한 두 쌍의 변이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우리 성질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지만 그래도 이 사각형의 성질은 한번 정리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비교하면 마주보는 두 변이 어때요? 평행하죠. 그 다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 여기에 이웃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가져왔을 때 한번 봅시다. 이 각과 이웃한 이 각, 그지? 이 각을 똑같은 각이 여기 있잖아요. 합동이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두 각을 재어보면 어때요? 네, 180도네요. 그래서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 다음 알게 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다. 그리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각도 같다,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행사변형의 그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름모예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하면 또 어떤 도형이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정사각형도 사실은 마름모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마름모는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번 말은 어렵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름모의 성질은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선분을 한번 이어볼까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선분을 이어보면 어때요? 대각선이라 그래요. 마름모에서 꼭지점, 마주보는 두 꼭지점을 서로 이은 거를 이 선을 우리가 마름모의 대각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각선이 항상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수직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수직, 여기서도 네, 수직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보면 90도 나온다. 수직이다. 알게 된 마름모의 성질은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항상 90도이다. 라는 거.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까요? 마름모에서 한 대각선과 다른 한 대각선이 만나는 각은 항상 뭐 어떻다고요? 네, 수직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인데요. 다각형이 아닌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다각형, 각이 있어야 돼요. 각이. 자, 각은요, 한 점에서 반직선, 이런 직반직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여기는 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 아니고 나 맞고요. 다도 아니고요. 라도 라 맞고요. 그리고 마는 이 부분이 각이 없어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분이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는 다각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 라, 바가 다각형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이런 정다각형인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 정팔, 정구 이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의 수에 따라 육각형 그리고 칠각형, 팔각형이지만 변의 길이까지 같으면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각선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마름모 공부할 때 그쵸. 마주보는 꼭지점을 잇는 이 선분을 우리가 마름모의 대각선이라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다각형 안에서 이웃하지 않는 이 점 말고 거기 건너편에 있다든가 아니면 마주보고 있다든가 반대편에 있는 요런 꼭지점에 이런 선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사각형이 있지만 만약에 뭐 오각형이 있다. 뭐 오각형이다. 육각형이다 해도 이런 것도 다 대각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재밌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정육각형의 6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6각의 크기의 합. 6각의 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육각형 6크기 합부터 먼저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육각형은 삼각형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정육각형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육각형은 이런 사다리꼴이 두 개가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각형이 4개다. 180도가 4개다. 그러면 자, 계산이 자, 48, 32네요. 720도네요.
자, 360도가 두 개다. 720도. 그러니까 720도를 어떻게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120도다 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대각선을 그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육각형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네, 벌집이에요, 벌집. 그죠? 그래서 이제 정육각형을 옆에다가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또 다른 이제 정육각형의 한 각이고 여기도 또 다른 정육각형의 한 각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얘가 요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마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3등분 하는 거죠. 360도를 3등분 하면 120도. 그래서 정육각형의 한 각은 우리가 12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에 나왔던 어떤 도형, 여러 가지 도형의 종류와 그리고 이 도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뭐 선분, 직선, 반직선, 각도 이런 것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긴 했어도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도형의 성질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